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오늘은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4.19 혁명은 지금부터 59년 전인 1960년 4월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정부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권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그해 3월 15일에 실시된 자유당 정권의 불법 부정선거였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탄압이었습니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정권 비호 세력인 반공청년단이 습격하자 다음 날인 4월 19일 3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고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가세했습니다. 당일 서울에서만 약 130명이 죽고 천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위가 거세지자 4월 26일 급기야 이승만은 사임을 발표했고 허정의 과도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청년 학생들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4.19 혁명 정신은 1970, 80년대의 대학가 시위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 촛불항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를 잇게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해오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는 수력이나 원자력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석탄 화력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 문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정부 세종청사 21개 부처 공무원 1,0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조사를 한 결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8%에 달했습니다. 세종시는 대전 도시철도 반석역에서 정부 세종청사역까지 14km 구간의 광역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0.95로 비교적 높게 나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철도가 완공되면 반석역에서 정부 세종청사역까지 16분 내외가 걸리며 세종터미널역 등 5개 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작됐지만 도심진의 상가 밀집 지역은 주차난이 더 심각합니다. 특히 영업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마치 자신들의 땅처럼 가게 앞 공용도로에 적치물을 놔두는 건 엄연한 불법인데 단속은 형식적입니다. 전국의 석탄 화력발전소 60여 기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몰려 있습니다. 국회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의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을 검토하면서 인상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추가 홍역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대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홍역 환자는 18명으로 대전시는 홍역의 최대 잠복기인 3주가 되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서산에서 페놀 유출과 가스 질식 등 화학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천안 종합휴양관광지가 말뿐인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필지 대부분이 비어있어 이럴 거면 아예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전의 새 야구장 후보지가 중구로 확정됐지만 점수표를 공개하지 않아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KBS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점수표를 한 달 만에 입수했는데 선정 결과대로 대전 중구의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알 권리 차원에서는 미흡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주보와 세종보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정부의 4대강 보호 해체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세종의 주택거래량은 297건으로 지난해 3월 600건보다 50.5% 감소했고 대전과 충남도 각각 17.8%와 15.4%가 줄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대전의 새 야구장 후보지가 중구로 확정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 용역 결과 점수표를 공개하지 않아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KBS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점수표를 입수했다고요. 네, 대전시가 지난달 21일에 새 야구장 부지를 발표했으니까 점수표를 입수하기까지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네. 제가 처음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었는데요. 이의 신청을 거치고 나서야 점수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합계 점수를 보면요. 새 야구장으로 선정된 중구 한밭운동장이 801점으로 1위고 동구 대전역 선상은 75점 차이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두 지역의 승패는 입지 환경과 경제성에서 갈렸는데요. 이 두 항목에서 동구가 5개 후보지 가운데 최하점을 받으면서 중구에 자리를 내준 겁니다. 동구는 그린벨트인 대덕구 신대동이나 현재 계획 단계일 뿐인 유성구 서남부 스포츠타운보다도 최대 50점 차이 나는 낮은 점수를 받아서 중구에 1위를 내준 거죠. 그리고 두 항목을 제외한 접근성과 사회 실현성, 도시 활성화 세 항목을 합친 점수에서는 동구가 569.5점으로 중구보다 44점 앞섰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대전 중구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니 네. 중구가 선정되는 게 맞았네요. 그래도 여전히 알 권리 차원에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처음에 점수표를 열람하고 나서 세부적인 항목이나 채점 과정은 하나도 없이 점수 집계표 달랑 한 장만 있어서 좀 황당하기까지 했는데요.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달 새 야구장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절차에 따라 용역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빈말이 된 겁니다. 네. 베일에 쌓여서 있던 점수표가 한 달 만에 공개됐지만 여전히 전모를 알 수 없어서 궁금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정부의 전제 조건은 투명한 공개입니다. 이 자료 공개를 왜 미루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폐쇄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의혹과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작이 됐죠. 도심한 상가 밀집 지역은 주차난이 더 심한데 흔히들 이 가게 앞 공용도로에도 자신들의 땅처럼 적치물을 두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데 이거 엄연한 불법이잖아요? 네, 취재진이 대전의 한 상가 밀집 지역으로 나가봤더니 가게 앞 공용도로에 다양한 크기의 표지판과 타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을 미리 맡아두는 거죠. 그런데 이 일대 반경 500m에 이런 적치물이 40개에 달했습니다. 안 그래도 좁은 골목인데 시민들은 당연히 통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공용도로를 점거하는 건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도로법 위반 행위지만 이제는 네. 거의 관행이 되다시피 됐습니다. 네. 단속을 안 한다는 건데 네. 이게 형식적으로 단속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할구청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인데요. 엄연히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주로 민원 신고가 접수돼야 단속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범칙금 부과나 형사고발 처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불법 적치물을 내놔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만 키우면서 상가 골목길 무질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도로 위에 장애물을 그대로 놓는 것은 차량들이 교행을 할 때도 장애를 줘서 이게 도로의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고 또 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방치하려면 도로를 왜 개설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단속할 건 해야 합니다. 네. 천안의 종합휴양관광지가 말뿐인 관광지로 전락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단지가 조성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필지 대부분이 비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안 종합휴양관광단지의 문화 여가시설은 예술의 전당과 워터파크 단 2곳입니다. 직접 가보면 오가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건물도 드문드문 지어져 있고 또 상가도 비어 있어서 관광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하기만 한데요. 네. 전체 면적 74만 8천여 제곱미터에 190여 개의 필지가 조성돼 있지만 건물이 지어진 곳은 18곳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모텔 등 숙박업소가 대부분인데 관광지로 지정돼 있어서 입지시설이 제한돼서 전원주택도 짓지 못하는 거죠. 예, 190필지 중에서 건물이 지어진 건 18필지다. 10%도 안 되는군요. 네. 이 토지주들 불만이 많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주들은 주택과 사무실 등 사람을 좀 끌어들일 수 있게 지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관광지로 지정된 이상 정해진 시설 외에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사업이라면서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상인과 토지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조용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세종시가 오늘과 26일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세종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오늘은 아르젠 터보 등 4개 기업에서 10명을 채용합니다. 26일에는 세종 레이크캐슬 CC에서 참여해 일반직 60명, 필드 매니저 80명 등 총 140명을 채용합니다. 또 30일에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이전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 등이 참여하는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세종시의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맞춰 시민 제보를 접수합니다. 제보 대상은 행정의 위법, 부당 사항과 시정 개선,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이며 시의회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을 통해 제보하면 됩니다. 충청남도는 오늘 오후 2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살예방주간과 제47회 보건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한일 자살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양국의 자살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민관 협력 사업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합니다. 대전 유성구는 협동조합 자립화 공모사업 신청을 29일까지 접수합니다. 올해도 기술개발, 마케팅, 홍보비 등 3개 조합에 총 1,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 유성구는 또 제3기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을 5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 추천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공주와 천안 등 충남 5개 시군의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지금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논산 22도, 천안, 가산, 홍성 20도, 보령 18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에 머물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국회에서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안에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화력발전 세율 인상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으로서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국회 화력발전 세율 인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충청남도 노태현 세정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에 대한 청취자들의 의견도 샵 2309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태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노태현 팀장입니다. 네. 예.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을 검토하면서 이 인상 여부와 규모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지역자원 시설세가 어떤 세금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받고 있는 지방세 중에서 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존하고 예. 개선하는데 그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세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발전소에서 오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걸 걷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젠 그 문제는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서 석탄 화력 발전의 세율이 현저하게 적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원자력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시당 1원으로 징수가 되고 있고요. 예. 수력은 10세대분미터당 이제 2원씩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력은 예. 이보다가 적은 킬로와트 시당 0.3원으로 그게 매우 이제 적게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원자력에 비해서는 30%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요즘 미세먼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우리 지역이 불이익을 받아왔군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충청남도도 화력 발전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이 부분 그렇습니다. 그 인상의 예, 필요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고 예. 저희 이제 도민들께서도 지금 미세먼지 등으로 해서 많이 그 고통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도민들께서도 지금 현재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좀 저희들 노력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 그 세율 인상이라는 건 지금 현재 1년에 한 398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거를 좀 증가시켜서 한 1원만 올려도 한 1,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이용해서 예. 우리 환경 개선하는데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현재는 한 400억 정도 걷고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1원만 올려도 1,300억 정도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굉장히 많은 그 환경 개선 비용이 확보가 될 수 있겠군요. 예, 예, 예. 예. 이 수력이나 원자력과 비교해서 화력 발전의 과세 기준이 이게 낮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가 돼 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젠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현재 이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 양승조 지사님께서 현역 의원 시절에 예. 발의한 그 이제 킬로와트시당 2원 정도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올리는 게 있고요. 예. 또 어기구 의원 또 정유섭 의원님들도 이제 1원 또는 2원으로 이렇게 발의를 해놨어요. 이제 그래서 현재 3개의 법안이 지금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위죠. 거기 네. 법안소위 심사 소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3개의 법안인데 1원 또는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법안이 1개가 아니라 지금 3개가 올라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 법안이 뭐 심의 단계에서 많이 또 이게 논의가 많이 돼야 되겠군요.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올리는 예. 비율 자체도 다 틀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당초에 왜 이게 화력 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보다 이 세율이 적게 책정이 됐는지 그 이유 혹시 아십니까? 그 원자력은 미래의 위험도를 감안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원자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 사고가 없지만 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위험도라는 거는 뭐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미래의 위험도를 감안해서 이제 이론이라고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그것은 위험도만 우리가 있는 것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 화력은 현재의 상황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미래 위험도 때문에 이론으로 한 거고 화력은 그렇게까지 피해가 없다고 판단해서 0.3원으로 했는데요. 예. 그러나 화력은 현재에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이 법 제정이 언제 된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들을 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석탄 화력 발전 세율 인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정부 차원의 세율 인상 논의가 진행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현재는 네. 어떤 상황인가요? 그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산업부가 조금 이렇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예. 산업부가 세율 인상 폭등을 합의를 해서 예. 3월 말까지 이제 행안위에다가 제출해달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약에 3월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네. 4월 달에는 국회에서 직접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네. 그런데 3월 달까지 지금 행안부하고 산업부가 합의에 하지를 못했어요 현재.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국회로 공이 이제 다시 넘어가면 국회에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세율 인상은 저희들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하여튼 지금 공은 이제 4월 국회로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좀 네. 저희들이 이제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부 부처가 이걸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근데 이 행안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방을 위해서 있는 부처라고 판단을 해서요. 그 지방세라든지 이런 인상을 이제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네. 산업부에서는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크게 국민에 미치는 전기 인상료가 크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한전에다가 지역자원실세를 조금 올리게 됐을 때 네. 조금 아마 혹시 전기료가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은 그 폭이 네. 그게 크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금을 통해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개선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더 쓰이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산업부에서는 또 대변하는 부서가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산업부는 아무래도 그 행정의 지향점이 좀 틀린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그렇습니다. 되겠죠. 예, 예, 예. 그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이렇게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못하면서 이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세율 인상을 직접 정하게 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이달 안으로 인상 여부 규모 결정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 정상적으로 국회가 열린다면은요, 4월 임시국회 때 그것을 결정하기로 작년 11월 달에 합의가 된 거니까요. 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 상황이 이게 지금 일정이 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일정이 잡힌다면 저희들은 최소한 한 1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 뭐 저희들이 희망하는 대로라면 한 1원 이상으로 좀 올렸으면 하는데 하여튼 국회가 빨리 열리게 되면은 그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국회에 가서 서 있는 것들이 너무 많군요. 예. 이번에 이 화력발전 세율이 인상이 되면 이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충남의 경우 그 환경 재원 확보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텐데 이 그 기대 효과 또 이 자원은 이 재원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이는지 그런 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세율이 이제 저희 바람대로 1원으로 인상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326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네. 뭐 2원까지 발의안이 있습니다만 2원까지 하게 되면 2,653억 원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재원은 이제 65%를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다가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그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65%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네. 예를 들면 보령이라든지 당진, 태안, 뭐 서천 이렇게 되겠죠. 예. 거기에다가 60%는 이제 기타 재원 교정비로 이제 교부를 해주고요. 예. 나머지 35%는 충청남도 전체에 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충청남도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징수가 된다면 또 환경 개선을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화력발전 세율이 인상이 될 경우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복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 65%를 시군에 교부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예를 들면 이제 당진 화력이 있다면은 예. 당진만 피해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산주 있을 것이고요. 주변 지역이라는 것은 꽉 거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충청남도 전역에 이제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35%는 이제 저희 도에서 직접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65%를 시군에 교부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그거를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서 예. 써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시군에만 전액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전체에 환경이 고려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당 시군에 대해서도 특별회계로 또 운영을 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고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이게 제도적으로 시군도 특별회계로 사용하게 돼 있진 강제적으로 돼 있진 않나 보죠? 법으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진 않고요. 예.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 예. 저희 도에서 35%는 특별회계로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만, 예. 시군에서 65%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군에서도 그렇게 예.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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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다고 또 시장 군수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긴 있군요. 주민들이 감시를 잘 해야 되겠네요. 예, 어쨌든 그러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일반 재원으로 쓰든 예.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쨌든 전체적인 주머니는 뭐 하나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 잘 사용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앞으로라도 이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더 저희들이 세율 인상이 되게 되면 또 시장 군수님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더 특별하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요. 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자주 가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소속 의원님들께 한번 찾아뵙고
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또 법안 심사소위에도 가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설득을 통해서 직접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충청남도 노태현 세종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충청남도 노태현 세종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대전 세종광역철도 파란불이란 타이틀로 대전 반석역부터 정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대전 세종광역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뭐 하려고 나왔냐, 여전한 세상의 벽이란 기사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타려고 하니 기사가 짜증을 냈다는 한 장애인의 호소를 실었습니다. 금강일보는 피하고픈 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이란 제목으로 보이스피싱범들이 과거엔 아직 금융정보에 취약한 장년층을 타깃으로 삼았다면 이젠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이나 직장 새내기 등 비교적 젊은 세대로까지 손을 뻗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세종시는 여전히 공사 중이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